그리고 음악, 한효주. 2001년 9월 11일로 시작하는 글을 쓰고 싶던 적이 있었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그날 광화문 지하보도를 빠져나오다 한때의 옹성거림에 발걸음이 가로막힌다. 사람들이 모두 목을 길게 빼고 파이낸스 센터 위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화면 안에서 똑같은 장면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 장면은 간결하고 아무런 부연도 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뒤에서 소리친다. 영화 아니야. 영화는 아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저 멀리 어떤 그림자가 주저앉는 것을 본다. 그를 제외한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다음 날의 수업 시간, 강사가 앞문으로 들어오자마자 말한다. 무척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부차적인 것들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의 그 광경은 다시 볼 수 없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강사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대부분은 그가 말하는 내용에 별 관심이 없다. 강좌의 제목은 서양 철학의 이해다. 이해, 이해. 환영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강 안에 어떻게 섬이 있지? 섬 안에 있는 섬도 있다. 나는 대답했다. 배를 타고 건너가지. 강은 넓고 깊다. 그러니 그 안에 섬이 있는 것이 따지고 보면 이상할 것도 없다. 육지 안에 바다가 있는 경우도 있지. 환영은 강한 호기심을 드러냈다. 우리는 음악회가 열리는 춘천으로 가기 위해 입장권을 예약하고 짐을 꾸린다. 서울 밖으로까지 음악회에 가는 것은 처음이다. 어쩌면 음악회는 핑계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세상에서 가장 섬세한 손을 가졌다는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듣겠다는 것도 그저 서툴게 갖다 붙인 일거니와 레코드사 직원이 5분 만에 지어낸 광고 카피에 속은 것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나는 환영의 손을 내려다본다. 가늘게 여문 손가락들은 아무렇게나 구겨져 있다. 갑자기 그 손가락을 하나하나 떼어내 오독오독 씹어 삼키고 싶은 충동이 인다. 손가락 끝에 힘을 준다. 고통스럽다. 섬이 영속한다. 그것은 바다 안에 육지가 있고 육지 안에 도시가 있는 것만큼이나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아마도. 날이 저문다. 나는 환영의 비스듬한 어깨로 풍경이 기울고 있는 것을 본다. 환영의 옆얼굴, 부드럽지만 불완전한 얼굴의 선을 잠시 놓칠 때마다 박피가 철로를 스치는 소리가 들려온다. 우리는 시베리아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다. 아니다. 그것은 환영이 즉흥적으로 내뱉은 지명에 지나지 않는다. 시베리아든 북경이든 산티아고든 어디든 아무래도 좋을 것이다. 우리는 음악회가 열리는 도시로 가고 있으므로 세계에서 가장 섬세한 손을 가졌다는 피아니스트도 역시 그곳으로 가고 있다. 시베리아에도 음악이 있을까? 아마도. 나는 환영의 대답을 헤아린다. 승무원이 스니카를 밀고 비좁은 통로를 빠져나간다. 나는 팔걸이에 아무렇게나 걸쳐져 있던 팔꿈치를 등 뒤로 집어넣는다. 환영이 몸을 뻗어 콜라캔 하나를 집어든다. 차창 밖은 단조로운 풍경만을 늘어놓고 있다. 나는 경춘선을 처음 탄다. 낯설지만 익숙한 풍경. 지루하다. 잠시 후 환영이 빈 콜라캔을 놓친다. 캔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을 굴러간다. 풍경이 사라진다. 뭐, 나는 환영의 말을 듣지 못한다. 앞쪽에 어린아이가 길게 울음을 터뜨린다. 객실 안이 소란해진다. 해는 조금씩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어느덧 형광등이 켜지고 유리창에 환영의 얼굴이 그늘진다. 음악회는 즐거울까? 아마도. 나는 환영의 대답을 헤아리며 대답한다. 나는 신문을 꺼낸다. 일면은 반쯤 뜯겨 있다. 황사로 뒤덮인 도시의 사진이 자리한 밑으로 조그맣게 실린 광고가 눈에 띈다. 한 번 내진 2년은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사채업자의 광고다. 아침에 출발했어야 했다. 우리의 계획은 이른 오후에 남이섬을 들렀다가 다시 춘천으로 가는 것이었다. 음악회는 내일이다. 우리가 각자 들고 있는 가방에는 가벼운 성장에 필요한 옷가지들이 납작하게 개어진 채 들어있다. 짧은 여행의 피곤과 남루함을 잠깐이나마 가려줄. 남이섬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늦었다. 아니다. 들어가기에 늦은 것이 아니라 나오기에 늦은 것이다. 나는 환영의 옆얼굴에 흘끗 눈길을 준다. 환영은 눈을 감고 있다.
환영. 나는 자꾸만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이름을 되뇌어 본다. 탁탁 탁. 환영이 팔걸이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린다. 열차가 멈춘다. 한때의 대학생들이 짐을 챙겨 통로를 빠져나간다. 나는 그들을 잘 알지 못한다. 그들이 나를 모르듯이. 그들이 몰고 나간 소란스러움이 차창 밖으로부터 아득하게 들려온다. 나도 저런 시간과 공간을 가졌던 때가 있었다. 그것 외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것 때문에 언제나 곧 죽을 것 같았다. 내 기억들은 언제나 전파를 타고 왔으므로 세계는 14인치 텔레비전 화면 하나로 축소되어 있었다. 흙과 백으로 명멸하는 세계는 나를 어두운 방 한구석으로 밀어낼 뿐이었다. 그리고 열차가 멈추는 이 순간까지도. 환영은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 눈을 감고 있다. 나는 환영이 반쯤 가려진 얼굴을 어림한다.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무공과 부드러운 솜털과 어렸을 때 알았던 탓에 드문드문 남은 파인 자국과 눈썹의 방향과 속눈썹의 각도, 그런 사소하고도 아름다운 것들을 짐작한다. 환영도 숨을 쉰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던 적도 있었다. 나는 환영에게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환영이 무심한 시선을 받으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알 수 없는 일이었다. 환영이 좋아하는 것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류의 잡지들과 음악이었다. 환영은 글을 읽지 않았다. 환영이 모르게 만난 자리에서 환영이 아버지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도통 아무것도 읽으려 하지 않아. 어느덧 환영이 아버지는 지체 높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환영이 말대로라면 불과 10여 년 만에 환영이 아버지는 자신의 기사가 실린 신문을 삼각본 모양으로 말아주며 잘 부탁한다고 했다. 그렇게 나는 환영의 친구가 되었다. 우리는 종종 헌책방을 찾아 철진한 잡지들을 잔뜩 사들고 와 돌아왔다. 페이지 안쪽은 아프리카의 사막과 남미의 정글과 수억 명의 영혼을 싣고 비행하는 우주선들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읽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와 환영의 세계는 점차 좁다란 페이지들 안으로 침잠에 들어갔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였다. 아니다. 그리고 음악. 하나의 음이 모든 것을 지배할 때가 있다. 환영은 알고 있었다. 그런 음들이 서로 모이고 흩어지며 음악이 되는 동안 환영은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았다. 음악을 들을 때의 환영의 몸은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알고 있는 소음에 민감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였다. 그들은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몸을 연신 뒤척이다가 창문을 닫고 커튼을 내리고 심지어는 가전제품의 전원을 모두 뽑아 소음들을 피상적으로 제거한 뒤에야 만족한 듯 만족하며 눈을 감고는 한다. 그러나 환영은 어떤 소음이 들려와 음악을 방해하더라도 무심했다. 그런 환영을 보고 있노라면 내 귓가에서도 소음이 사라지는 듯한 착각이 들고는 했다. 아니다. 소음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음악 모두가 사라지는 듯한, 음악뿐만 아니라 내 자신과 내 시야를 점거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듯한. 2주 전이다. 나와 환영은 음악단 안에서 서성이다. 연주는 이미 시작되었다. 환영은 초조하다. 우리는 늦었다. 우리는 공연 실황이 중계되는 화면 앞에서 첫 곡이 끝나기를 기다린다. 동시에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오케스트라. 그들의 호흡 위로 바이올린 선율이 춤을 춘다. 나는 춤을 춘다. 라는 일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나 자신을 용서한다. 음들은 춤을 춘다. 위무. 마침내 선율이 잦아들고 첫 곡의 연주가 끝난다. 우리는 마침내 안으로 인도되지만 두 발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음들이 자꾸만 두 발을 부여잡는다. 자리에 앉자마자 다시 연주가 시작된다. 나는 들어보지 못한 어느 죽음에 대한 테마가 느릿느릿 시작된다. 나는 흘낏 환영의 얼굴을 훔쳐본다. 어둡다. 잘 보이지 않는다. 활이 현을 가볍게 긁는다. 그리고 깊은 비브라토. 일순 심장이 멎는다. 가장 가늘고 미세한 혈관부터 하나씩 차례로 닫힌다. 크레시엔도, 절망적인. 음이 호흡을 멋대로 조율한다. 혀가 굳어간다. 나는 청각만 날카롭게 살아남아 하나의 화석으로 변한다. 소돔의 연인. 환영의 얼굴조차 볼 수 없다. 그렇게
내 한 뼘의 이성과 감성은 살해당한다. 그렇게 나는 천 개의 음과 천 개의 쉼표로 분열한다. 그러므로 음악.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나는 악보와 같은 삶을 살아왔다. 쓰여지고 쓰여지는. 환영은 어떤 악보를 쓰고 있을까? 나는 알 수 없다. 내리자. 환영이 문득 말한다. 그러자 객실을 가득 메운 소음들이 다시 들려온다. 그럴까? 나는 차창을 내다본다. 열차는 속력을 줄이고 있다. 가평역이다. 우리는 서둘러 선반에서 가방을 내린다. 가방은 제법 묵직하다. 만 이틀의 삶. 환영이 몸을 웅크린다. 통로는 여기서 내리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나는 그들의 뒤통수와 뒷목을 가만히 본다.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가고 있을까? 환영은 내 뒤에 몸을 붙이고 서 있다. 환영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 열차는 마침내 승강장에 들어선다. 시간이 한없이 느리게 흘러간다. 눈을 감는다. 속도가 눈꺼풀의 뒷면을 가만히 어루만진다. 열차가 멈춘다. 우리는 한동안 허름한 역사 안에 서성인다. 남이섬행, 화살표. 환영은 표지판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다. 가자. 내가 환영을 채근한다. 환영이 콜라캔을 쓰레기통에 던져놓는다. 금소성의 날카로운 소리. 한참 전부터 손안에서 구겨지고 있던. 버스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이 없다. 침묵이 스프처럼 고여있다. 환영은 버스의 엔진이 회전하며 바퀴가 지면과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를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 환영이 신고 있는 납작한 운동화 밑착이 바닥을 스친다. 자그마한 밭, 낮은 지붕의 농가 몇 채를 지나치며 버스는 갓 포장된 듯한 좁은 도로를 달린다. 남이섬 500m. 나는 속도에 비례하여 줄어드는 거리를 어림을 보려다가 이내 포기한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환영은? 나는 갑작스레 옆에 앉아있는 환영과의 거리가 수천 킬로미터로 늘어나는 것을 본다. 그렇게 우리는 한순간 영원히 멀어진다. 모든 소설의 제목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될 수 있다는 문장을 되풀이 읽는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나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을까? 나는 알 수 없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불가능하다. 어느 일요일 아침 벽을 건너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면 작은애는 깨끗한가? 말이 나왔으면 하는 말인데 누구라도 그 당시에 하라면 장교를 하지 졸병을 하겠는가? 순간 숨이 막혀온다. 누구나 알고 있는 죽은 독재자의 이야기다. 할머니는 아침마다 지하철역까지 나가 무료 신문을 받아온다. 필자도 편집자도 존재하지 않는 신문. 그 종이더미에서 일본 정치인의 망언과 실언을 가위로 오려 빈 상자에 보관한다. 나는 어깨너머로 그것을 본다. 나는 좀 더 잔인해지기로 한다. 켜져 있는 텔레비전 화면에 환영의 아버지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곁눈질하면서 할머니를 공박한다. 그러나 할머니의 세계는 17인치 텔레비전 화면만큼이나 옹색하고도 완고하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나는 입을 다문다. 입을 다문다. 그리고 음악. 그날 오후였던가 나와 환영은 어느 피아니스트의 연주 실황을 본다. 검은 머리카락, 검은 드레스를 입은 피아니스트가 검은 건반 위에 손을 얹는다. 그녀의 이름은 마르타 아르헤리치다. 열 손가락들이 한없이 느리고 한없이 빠르게 움직이며 음들을 쓰기 시작한다. 음들이 치닫는다. 활공한다. 가장 사소한 하나까지도 그 모습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다. 모든 감각들이 완벽하게 해방된다. 자유롭다. 동시에 불행하다. 나는 옆에선 환영의 머리채를 내려다보며 녹음이 시작될 때면 피아노 앞에 앉아 커피를 10잔씩 들이켜보고는 했다던 아르헤리치의 검은 머리카락을 생각한다. 검은 건반, 검은 커피, 검은 피아노, 검은 환영, 검은. 나는 새삼스레 환영의 몸을 들려 그 얼굴을 확인하고 싶어진다. 두 개의 눈과 두 개의 귀로 불완전하고 완벽한 하나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우리 사이의 거리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다. 그 사이를 무수히 많은 음의 조합들이 빛처럼 그리고 어둠처럼 파고든다. 아름답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멀어진다. 연주가 끝날 때까지.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나의 날들은 죄다 어디로 갔을까? 무언가를 읽다 보면 종종 수십 자의 글자들이 하나로 겹쳐지고 행간이 무한히 늘어나기도 한다. 문장들이 의미 없이 자꾸만 흩어진다. 거짓말일까? 그럴 때면 글자마다 방점을 찍고 싶어진다. 나는 두렵다. 무엇이? 내 삶은 1분의 반복이 계속될수록 허구로 드러났다. 그럴 때면 마치 내가 인 것 같았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환영은 환영의 어머니는 익사했다. 익사라는 단어는 터무니없이 과장된 느낌을 준다. 공식적인 사의는 폐해 있었다. 환영은 그 병명을 기억하지도 못했다. 어느 날 집안에 물이 새기 시작했다.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희미한 물 얼룩을 카펫 위에서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역시 환영의 어머니다. 환영이나 아버지가 대수롭게 넘긴 그 얼룩 때문에 어머니는 골치를 앓는다. 그날 밤 그녀는 밤새도록 뒤척인다. 결국에는 한밤중에 일어나 온 집안에 불을 다 켜고 카펫을 걷어내기 시작한다. 잠깐 사이 얼룩은 더 크게 번져 있다. 소파를 드러내고 벽장을 드러내는 동안에도 얼룩은 눈에 띄게 커진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물이 어디서 새고 있는지는 알아낼 수 없다. 환영과 환영의 아버지는 졸린 눈을 비벼가며 새는 곳을 찾아본다. 아니 그런 척을 한다. 다음 날 환영의 어머니는 배관업체에 전화를 한다. 곧 배관공이 불려왔지만 그도 물이 새는 곳을 찾을 수 없다. 그러는 사이 물은 발목까지 올라와 있다. 환영의 아버지는 젖은 구두를 신고 출근한다. 환영은 학교에 가지 않는다. 배관공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다가 돌아간다. 환영의 어머니는 그제야 물을 퍼내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플라스틱 개야에서부터 나중에는 호스까지 동원되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이 차는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다. 그렇게 반나절이 지나간다. 환영은 갑작스레 쨍쨍하게 떠오른 태양을 느끼며 창밖을 내다본다. 투명하고 건조한 대기, 비도 오지 않는다. 이제 물의 높이는 허벅지까지 올라와 있다. 믿어지지 않는 광경이다. 그러나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 온갖 가벼운 것들이 이제는 물 위에 떠다니고 있다. 환영은 제 다리를 내려다보았고 다리는 물에 잠겨 있었고 비명을 질렀다. 엄마, 엄마, 엄마. 그러나 환영이 어머니는 환영이 부르는 소리에는 여념없이 물을 퍼나르고만 있다. 환영은 물에 가로막히는 두 다리를 애써 놀려 밖으로 나온다. 더없이 다사로운 공기가 지붕 밑으로 더없이 비현실적인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 환영이 문을 열 때 흘러나온 한 웅덩이의 물은 따가운 햇빛에 곧 말라버린다. 다리에 비늘처럼 달라붙은 옷다락을 떼어내며 환영은 참틈으로 물이 조금씩 새어나오는 것을 본다. 검은 물줄기가 조문이라도 하는 것처럼 가늘게 흘러내리고 있다. 불현듯 다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붙박인 몸이 좀처럼 움직여지지 않는다. 엄마, 환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환영의 어머니는 오래된 한 묶음의 레코드를 남겼다. 비틀스, 러빙 스푼풀, 터틀스, 주로 1960년대에 녹음된 레코드들이었고 대개는 복사판이었다. 환영은 한 번 젖었던 탓인지 습기가 스며나오는 음악들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가끔 엄마를 생각했다. 그렇게 차올랐던 물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을 때 엄마는 이미 죽어 있었다. 환영은 비명을 막기 위해 말을 잊어야만 했다. 아무도 엄마가 익사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의사도, 경찰도, 아버지도. 염을 할 때 삼배옷 밑으로 물기가 배어있는 것을 본 사람은 환영밖에 없었다. 미라처럼 꽁꽁 매인 몸을 마지막으로 만져본 사람도 환영뿐이었다. 거짓말이다. 이것은 고통이 표현되는 방식일 뿐이다. 나는 환영의 얼굴을 본다. 누가 환영이라는 이름을 붙일 생각을 했을까? 환영은 창문을 닫고 음악을 듣는다. 비틀스, 러빙 스푼풀, 비치 보이스, 누구라도 사랑할 것 같은 음악들이다.
환영이 아버지는 돌아올 때마다 저녁 무렵의 긴 그림자 위로 자신의 그림자를 포개 놓는다. 어느 의원의 비서관이었던 환영의 아버지는 실수로 옮겨간 당에서 꾸준히 지위가 올라 지금은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도 심심찮게 그 이름을 발견할 수 있다. 환영은 글을 읽지 않으므로 그런 사실에는 관심이 없다. 대신 종일 침대에 걸터 앉아 음악을 듣는다. 환영이 아버지는 가정부를 고용한다. 가정부가 환영의 방을 청소하다가 환영이 어깨를 살짝 스치기만 해도 환영은 깜짝깜짝 놀란다. 2001년 9월 11일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두 건물이 허물어진다. 환영은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그 장면을 본다. 환영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배 위에서 우리는 말이 없다. 우리는 언제나 말이 없다. 손톱처럼 자라나는 이 침묵에 대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순간 모든 소리들이 멀어진다. 배의 엔진 소리도, 강물을 가르는 소리도, 배에 올라탄 수많은 관광객들의 말소리도. 갑자기 세계는 텅 비어 버린다. 적요. 나는 사라진다. 이 알 수 없는 불안함은 무엇일까? 자꾸만 내 삶이 위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체 무엇이, 그리고 무엇을. 환영이 자네 차를 따른다. 우리는 남이섬에 있는 중국 식당에 앉아 있다. 식당의 이름은 만다라다. 나는 남이섬과 만다라의 부조화를 생각하다가 그만둔다. 테이블은 거의 비어 있다. 실내는 넓고 창문도 넓어 창밖의 해가 오늘의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날이 저물고 있다. 찻잔을 만지작거리는 환영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 그림자를 길게 들이운다. 나는 닭고기 조각을 집어먹는다. 이유도 없이 문득 먹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진다. 부서진 살점이 혀위를 곁돌다가 힘겹게 넘어간다. 환영의 이야기는 믿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환영에게 반문할 수는 없다. 환영은 나를 비웃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많은 거짓말들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환영의 이야기는 참일까, 거짓일까? 불협화음으로 가득한 실내악 한 곡이 머릿속에서 연주된다. 그러나 연주자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어둠 속에 악기들이 놓여 있다. 활이 닿은 현들이 저마다 동맥처럼 붉어진다. 고통스러운. 환영이 나를 부른다. 연주가 중단되고 아까부터 흘러나오던 시대를 알 수 없는 중국 음악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나는 몇 초의 평안을 되찾는다. 그러나 젓가락이 자꾸만 미끄러진다. 환영이 내 접시 위에 고기 한 점을 놓아준다. 나는 그것을 먹는다. 우리는 말없이 음식을 먹는다. 나는 환영이 먹고 있는 것을 본다. 입술이 고기와 야채들을 삼키는 것을 본다. 입술에 기름진 소스가 묻어 반들거리는 것을 본다. 소스를 연신 닦아내는 손길에 입술이 자근자근 눌리는 것을 본다. 다물어지고 벌어지는 입술. 나는 힘주어 살점을 씹는다. 이것은 무슨 맛일까? 나는 왜 여기에 있을까? 나는 주위를 둘러본다. 몇 명 되지 않은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젓가락을 놀리고 있다. 음식은 넣어지고 삼켜진다. 저들은 왜 여기에 있으며 무엇을 먹고 있을까? 나는 동요 없이 그들을 바라보며 상상한다. 상상은 소리를 제거한다. 공백, 환영을 참일까 거짓일까? 공백, 상상은 나와 그들을 떼어놓는다. 공백, 그들은 나와 완벽하게 분리된다. 또다시 환영이 나를 부른다. 나는 음식을 씻는 것처럼 가장하며 대답을 미룬다. 나는 환영이 어머니를 본 적이 없다. 환영과 닮았을까? 목소리는? 목소리는. 음악으로 나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다. 이제는 아니다. 나는 구원 혹은 치유와 같은 말들을 믿지 않는다. 얼마나 많이 속아왔던가. 이제는 아니다. 무엇도 아니다. 나는 환영의 기분을 얼마간 이해한다. 우리의 세대는 수사하기 선인 세대다. 수사를 제외하면 우리에게 대체 무엇이 남을까? 우리에게 언어는 다만 치장일 뿐이다. 치장된 언어는 윤리적으로 거짓말보다 더 나쁘다. 그러므로 우리는 옳지 않다. 가상의 세대에 걸맞은 가상의 언어. 우리는 닥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는 두 입술을 맞물린다. 그러나 이 텅 빈 상태가 사라지지 않는다. 거부. 무엇에 대한. 우리는 레토릭으로 모장된 세대다. 지독한 평화, 영원한 침잠, 그리고 에세테라. 아무것도 읽지 않은 삶이 가능할까? 거짓말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알면서도 속는 부류다. 나에게는 과거가 없거나 아니면 온전히 과거만이 존재한다. 거짓말이다. 평화, 평화, 나는 어떤 사건도 겪지 못했다. 한 줄의 문장, 한 줄의 전파, 나에게는 과거가 없다. 거짓말이다. 한 줄의 폭력, 한 줄의 평화. 나는 한 줄의 과거로 스크랩된다.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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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입을 열지 못한다. 내 입은 독으로 가득 차 있다. 말하는 순간 온몸으로 퍼지리라. 독일어 수업 시간, 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은행 창구 앞, 여권 말고 다른 신분증 없으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강당 앞에서,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리고 낯선 사람의 얼굴, 낯선 얼굴, 얼굴들이다. 사거리에서, 지하철역에서, 식당에서, 강의실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말하는 순간 나는 지상에서 밀려난다. 어디로? 나는 모른다. 그곳은 또 다른 사거리, 또 다른 식당, 또 다른, 다른. 이해, 이해. 연주회는 즐거울까? 환영이 말한다. 그렇겠지. 나는 대답한다. 신의 손을 가졌다고 하니까. 연주도 신이 내린 듯한 연주를 하지 않을까? 나는 대답한다. 그래 어울리지 않겠어? 레퍼토리는 인간들이 작곡한 것이지만 그들도 신과 신의 귀와 손을 가진 자들이었으니 상관없을 거야. 우리는 자꾸만 미끄러지고 있는 거야. 소리는 잡힐 것처럼 귓가에서 맴돌다가 곧 사라져버려. 흔적도 없이. 라흐마니노프 3번 교향곡을 들었던 적이 있어. 연주회장도 규모가 작았지만 그 안에 관중들이 반도 앉아 있지 않았지. 삼류 교향악단과 이름 없는 러시아 피아니스트와의 협연이었을 거야. 그는 매우 덩치가 크고 머리는 산발이었는데 피아노를 친다기보다는 두들겨 패는 것 같았어. 무대 뒤편 좌석에 앉아있던 나는 그를 마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얼굴을 매우 똑똑히 볼 수가 있었어. 연주는 거칠었고 내가 본 그 어떤 연주자들보다 힘이 넘쳤어. 너무 넘치다 못해 후반부에 가서는 현 하나가 끊어졌지. 그 연주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건반을 두드려댔어. 그러고는 자꾸만 고개를 치켜들었는데 조명이 그 얼굴을 환히 비추자 나는 그 사람이 엉엉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 나는 전혀 감동하지 않았어. 뭐랄까, 그건 매우 이상한 순간이었어. 그렇게 투박한 연주라니. 그런데 저자는 왜 울고 있는 것일까? 그가 치는 하는 한음은 모두 바닥으로 텅텅 추락하고 있는 것 같았지. 그는 악보를 보지도 않았어. 자기 멋대로 연주했던 거야. 나는 고통스러웠고 그가 첫 악장을 끝내고 잠시 멈추어 있는 동안 관객들이 저마다 헛기침을 내뱉고 현악기 주자들은 숨을 고르며 화를 들어올리는 그 순간 이 침묵이 계속되기를. 그러나 곧 연주가 다시 시작되었지. 나는 아직도 그 빛을 받아 번쩍이던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잊지 못해. 우리는 중국 식당에서 나온다. 날이 저물고 있다. 계산대에서 들고 나온 성냥갑 앞면에는 믿음, 소망, 사랑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사채업자의 광고다. 나는 성냥 한 개비를 꺼내 담배에 불을 붙인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춘천으로 가려면 지금 배를 타야 할 텐데. 환영은 아무 말이 없다. 우리는 선착장으로 향한다. 이 침묵이 계속되기를. 그러나 환영이 말을 툭 던진다. 여기 어딘가에 토끼가 있대. 오리도 있고 사슴도 있다던데. 그리고 타조도. 나는 주변을 에둘러 본다. 안 보이는데. 그리고 섬에 타조가 산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 환영이 고개를 끄덕인다.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갖다 둔 거겠지. 누가 그런 생각이나 했을까. 나는 웃는다. 혹시 내 아버지는 아니야? 그러자 환영이 나를 노려본다. 환영에게는 농담이 통하지 않는다. 나는 농담할 수 없는 대상들의 목록을 재구성한다. 이를테면 오래된 독재자, 누군가의 몸에 박힌 탄환의 개수, 바닷물에 떠밀려온 신원 미상의 몸, 그리고 에세테라. 누군가가 먼 섬까지 와서 양소나기로 토끼의 어깨 쪽지를 단단히 감고 타조의 목에 매달려 사진을 찍는 동안 누군가는 특수한 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거리에서 총살을 당하고 누군가는 다른 신을 섬긴다는 이유로 폭약으로 세례를 받고 누군가는 여성성 혹은 남성성을 가졌다는 당연한 논리에 따라 살해당한다. 나는 확률을 믿지 않는다. 숫자가 만, 10만,
백만으로 혹은 천문학적으로 커질수록 나는 점점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다만 싸움터에서 밥을 먹고 살인자들 틈에 눕고 되는 대로 사랑을 한다라는 브레이트의 시 한 줄을 떠올릴 뿐이다. 그는 자신의 시대가 서정시를 쓰기 힘든 시대라고 했다. 누군가는 아우슈비츠 이후 서정시를 쓰는 것은 야만이라고 말하기도 했었다. 나는 그들의 야만적인 시대를 지금 다시 본다. 그러나 나를 둘러싼 세계는 야만적이지 않다. 나는 자꾸만 살아남는다. 그것이 나의 삶을 위협한다. 살아남음으로써 깨닫게 되는 감정은 다름 아닌 수치스러움이다. 그 수치스러운 감정이 계속해서 깨어있게 한다. 치욕과 망각으로 점철된 삶. 언어에 대한 결벽을 따르다 보면 결국 무엇이 남게 될까? 환영은 아무것도 읽지 않는다. 환영은 사방 곳곳에서 유령처럼 눈앞으로 달려드는 글자들을 어떻게 견뎌내는 것일까? 일방적인 전원들, 돌아서는 순간 대부분 증발해버리고 마는 덧없는 것들. 지하철에서 본 이야기다. 어느 탐험가가 아메리카 대륙을 여행하다가 인디언들을 만난다. 그는 인디언들에게 어느 멀리 떨어진 도시로 가는 길을 물었고 인디언들은 그를 데려다 주겠노라고 했다. 그는 인디언들의 제안을 감사히 받아들였고 인디언들과 함께하는 여행은 진척이 무척 빨라서 그는 전보다 두세 배는 빨리 이동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 도착하자 인디언들이 좀처럼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인디언들을 재촉한다. 그러자 인디언들이 말한다. 아직 우리의 영혼이 뒤따라오지 못했다네. 승강장. 쇠와 새가 맞부딪히는 중력의 비명소리. 막 닫히고 있는 출입문으로 달려들고 있는 사람. 습관적인 탈골. 나는 멀어진다. 나는 어디에도 없다. 또 다른 이야기. 미국의 두 집안에 대한 이야기다. 한 집안은 대대로 의사와 변호사, 국회의원과 기업인을 배출해낸다. 또 다른 한 집안은 대대로 도둑과 거린, 강도와 살인자를 배출해낸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시덥잖은 이야기다. 역시 지하철에서 본 이야기다. 읽을수록 내 삶이 무언가를 은밀히 공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고통스럽다. 섬이 영속한다. 나는 애써 태어남을 가장한다. 역사를 빠져나오면서 계단 중턱에 주저앉아 있는 거지와 마주친다. 그의 앞에 놓인 바구니는 비어있다. 바구니에 동전 몇 개가 떨어지면 거지의 손이 재빨리 그 순간을 움켜쥐고 앞섭으로 밀어넣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 무엇을? 그것도 삶의 방식이 될 수 있을까? 나는 걸음을 되돌려 지갑 안에 있던 지폐를 거지의 바구니에 몽땅 털어넣는다. 그것이 내가 가진 전부다. 내가 가진 전부는 그것뿐이다. 그것뿐이다. 아니다. 나는 몇 장도 되지 않은 지폐로 안도를 사들인다. 습관적인 소비, 일시적인 안도, 공모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다. 안도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이것이 나의 야만이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 채 망설인다. 입안이 하얗게 갈라진다. 나는 아무렇게나 담배를 밟아 끈다. 나는 또 어디로 사라져야 할까? 공백, 또 다른 거리, 또 다른 방, 또 다른. 다리 위에서 택시를 잡아본 적이 있어? 깊은 밤이었고 하늘도 도로도 강물도 모두 새까만. 차들만 내 앞뒤로 어지러이 지나가고 있었고 헤드라이트. 나는 빨리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고 택시를 잡으려고. 그게 어디였더라? 무슨 대교였더라? 그때 나는 말러교향곡 1번을 듣고 있었는데 사막장을 좋아했으니까. 그런데 택시는 좀처럼 서지 않아서 자동차 바퀴들이 지면을 사납게 훑는 소리 사이로 그 장례 행진곡의 느린 발걸음이 치밀하게 파고드는 내가 가장 가느다란 신경들까지 올가매는 것 같던 음, 기분 혹은 강물과 도로와 하늘이 모두 또 다른 환각이 되던 밤 택시를 잡으려고 반복해서 사막장을 돌려듣던 택시는 좀처럼 잡히지 않던 하나하나가 내 영혼을 섬세하게 음, 후려치던 다리 위에서 택시를 잡던 기억. 기억들이 나를 찾아온다. 그리고 목을 조른다. 숨이 넘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문어체로 사고한다. 우스꽝스럽다.
나는 나 자신에게조차 멀어진다. 나는 여전히 어디에도 없다. 환영이 나를 노려본다. 환영의 이마 너머로 날이 저물고 있다. 환영의 얼굴은 역광으로 흐릿하다. 나는 미간을 찡그린다. 환영. 나는 자꾸만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이름을 되뇌어 본다. 음악회는 즐거울까? 환영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신의 손을 가졌다고 하니까. 아니, 신의 손을 가졌을 뿐이지. 찬사, 열광, 환호. 그저 그런 것은 또 다른 소비일 뿐이야. 어떻게 해야 내 자신의 야만을 없앨 수 있을까? 무엇에 대해 좋은 취향을 가졌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 또 다른 기억, 또 다른 이즘. 그 둘 사이에는 아주 미세하게 벌어진 하나의 틈조차도 없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는지는 그저 선택일 뿐이야. 그러나 취향이 그런 것처럼 선택도 어느 순간 가공되어 있어. 길들이고 길들여지는 것. 그러므로 내가 기억하는 것이 단지 하나의 장면, 한 줄의 시라는 것이 나의 야만이다. 침묵은 너무나 단단해서 어떤 말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슈바이크. 우리는 함구해야 하지. 완전한 이해, 완전한 묘사는 불가능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야만이다. 잃어버린 시간, 그리고 음악. 음악회는 즐거웠을까? 즐거울까? 환영의 등을 돌린다. 나는 환영의 등 뒤를 밟으며 환영을 따라간다. 날이 저물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 선착장 이쪽. 환영은 표지판을 따라 발걸음을 옮긴다. 나는 그 천연덕스러움에 화가 난다. 이 지긋지긋한 침묵. 고통스럽다. 나는 환영의 어깨를 움켜잡는다. 그러나 환영은 어느새 소나기 안에서 빠져나가 있다. 환영에게도 야만이 존재할까? 우리의 세대는 수사하기 선인 세대야.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세대지. 우리의 과거는 전파로 얼룩져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반성도 회의도 추억도 갖지 못한다. 텔레비전의 화면은 한 가지 전파만을 송신하고, 그마저도 뒷면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에게는 영혼이 없다. 오직 전파만이 영혼의 속도로 직진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이 우리의 야만이다. 2001년 9월 11일. 우리는 새로운 광경을 목도한다. 미디어란 얼마나 재빠른가.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첫 번째 빌딩이 무너지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두 번째 빌딩이 무너지기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또 곪고 있는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카메라는 이미 그곳에 당도해 있다. 장면은 0과 1로 전환되어 잠시 대기권 밖을 떠돌다가 곧바로 세계 곳곳의 안테나로 흡수된다. 전광판, 텔레비전, 갑작스런 호외, 우리의 세대는 너무나 공시적이다. 고통을 느끼기 위한 순간의 여유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사람들은 거지의 바구니에 동전을 떨어뜨리듯 무심한 시선으로 그 장면을 본다. 장면은 간결하고 아무런 부연도 하지 않는다. 장면은 감각 너머에 있다. 그것이 우리의 야만이다. 환영은 여전히 선착장 쪽으로만 걸어간다. 날이 저물고 있다. 저 멀리 선착장이 보인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배에 오르고 있다. 환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나를 돌아보지도 않는다. 환영. 나는 자꾸만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이름을 되뇌어 본다. 입술이 마르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환영의 어깨를 다시 한번 세게 잡는다. 마른 뼈마디가 손 안에 들어온다. 환영이 고개를 돌린다. 환영이 나를 멀거니 바라본다. 나는 그 눈길을 피한다. 지금 환영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는 모른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가자. 환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문득 화가 치민다. 나는 환영의 양어깨를 잡고 거칠게 흔든다. 환영의 고개가 힘없이 흔들린다. 음악은 아무것도 구원하지 못해. 나는 음악을 믿지 않아. 환영이 두 눈을 내리깐다. 거짓말이다.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만 가자. 환영이 말한다. 나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낀다.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라. 날이 저문다. 환영의 윤곽이 점차 어둠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 자꾸만 흐려지는 저 형상을 씹어 삼키고 싶다. 지긋지긋한 충동. 땅거미가 내려앉는다. 적요. 사라지는 것은 나인가 아니면 환영인가. 말하려고 하면 자꾸 잊게 된다.
폼 에르투룬켄넨 메티헨. 수초와 해초가 그녀에게 엉겨붙어 그녀는 차츰차츰 무거워졌다. 라는 한 줄의 시를 나는 다시 기억해낸다. 슈바이히, 슈바이크, 에스체하 베에이게. 전부터 궁금했던 건데 어머니는. 그러자 환영이 몸을 떤다. 흔들고 흔들리는 나와 환영의 거리는 그렇게 영원으로 늘어난다. 환영의 몸이 사라지고 있다. 나는 아득한 절망을 느끼며 입을 다문다. 저 멀리 배가 떠나간다. 배의 엔진이 퉁퉁거리며 움직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 그때 환영이 내 소나귀에서 빠져나간다. 환영의 그림자가 선착장 쪽으로 달려간다. 나는 환영을 붙잡을 수 있는 짧은 후회도 갖지 못한다. 환영의 그림자는 발소리 하나 남기지 않고 뒤돌아보는 일도 없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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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다. 갑자기 주위는 빠르게 어두워진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거짓말이다. 이제 배는 어둠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거짓말이다. 나는 그 자리에 붙박인 듯 서서 어느 피아노 소나타의 도입부를 떠올리려고 노력해본다. 그러나 음들은 자꾸만 미끄러진다. 소리는 잡힐 것처럼 귓가에서 맴돌다고 사라져버린다. 흔적도 없이. 슈바이히, 슈바이크, 슈비크. 모르겠다. 음들이 침묵한다. 거짓말이다. 음악회는 즐거울까? 아마도. 나는 환영의 대답을 헤아린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것이 그리고 이것이 나의 야만이다. 한유주 소설집 달로 문학과 지성사 수록